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옵션 보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옵션 종류가 너무 많기도 많고 가격도 비싸요. 아파트마다 옵션의 종류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냥 좋다는 거 하면 되겠지만 분양가만 해도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타는 부분들은 굳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실제로 집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꼭 해야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집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옵션을 고민하신다면 아마도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새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 옵션 리스트를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죠. 정말 선택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게 뭐 옷을 사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용어도 많고요. 옵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택 항목인데 이걸 그냥 애초에 뭐 건설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지?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결국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저렴해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분양이 잘 될 거고 분양이 잘 돼야 건설사가 또 돈을 벌고 하니까요. 그럼 이유는 알겠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확장이 안 된 집 구조를 보면 그냥 말이 안 되게 생겼어요. 애초에 선택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평면처럼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측에 보이는 평면이 비확장, 우측이 확장인데요. 비확장 평면을 보면 주방이 상당히 좁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들도 너무 작고요. 전반적인 실들이 다 너무 작고 생활하기에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비확장 평면도를 그리고 확장 평면도를 그린 게 아니라 애초에 확장 평면도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비확장 평면도를 끼워 맞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니다, 그냥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비확장을 선택하고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쓰고 싶다고 할 때는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웬만한 부분들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게 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실거주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나중에 매매할 때 더 문제가 돼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거주를 하는 필수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재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 안 된 집들은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려요, 확실히. 우리가 이사 들어갈 때는 여기서 오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지만 생각보다 오래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왜냐면 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서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할 때 발코니 확장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이 달려있어서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컨 실외기 하나에 여러 대의 에어컨을 연결하는 방식이라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어땠죠? 그 에어컨 하나당 실외기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걸 실외기 한 대로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 쪽으로 모든 실내 에어컨 배관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에어컨도 따지고 보면 그냥 가전 중에 하나인데 왜 필수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전들, TV나 냉장고 같은 것들은 그냥 선 몇 개만 연결해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에어컨은 아니에요. 설비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셀프 인테리어 관련 영상 올리면서 설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비는 마감을 하기 이전에 가장 앞단에 선행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옵션으로 안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외기가 한 대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배관을 다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관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겠다. 그러면은 부득이 천장을 뜯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뜯고 설치하고 다시 도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불편함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입주를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는 계획이 있다고 할 때 그 에어컨을 해주는 거를 조금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어컨이 있는 집이 임대도 빨리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그냥 하면 되지 왜 고민하느냐. 이게 기존에 에어컨을 갖고 계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용 문제죠. 나중에 하면은 조금 더 뭐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들어갔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아파트 뭐 입주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서 공동구매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러면 옵션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이 옵션 가격은 현장마다 다르고 뭐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 정도 뭐 차이 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거실과 방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하자 보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중문입니다. 사실 이 중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요. 꼭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중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옵션이랑은 다르게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중문은 디자인,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예뻐 보인다. 이런 미적인 부분 말고도 소음이나 먼지 차단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겨울에는 찬 공기가 꽤 많이 차단되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집에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문을 닫아놨다가 아침에 나갈 때 딱 열어보면 확실히 거실이랑 현관에 온도차가 있어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능적인 부분은 나도 알아. 그런데 이 옵션에 있는 걸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걸로 다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중문을 설치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몰딩과 걸레바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중문을 설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공사를 해놓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취향이 확고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는 그런 건 딱히 없다. 그냥 중문을 할지 말지 고민이다 라고 하신다면 중문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옵션이 사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좀 어렵고 크게 좀 묶어서 생각해보면 가전과 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주방 상판, 뭐 아트월, 바닥재, 그리고 뭐 붙박이장 이런 거 말고도 선택할 게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자재의 스펙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공간을 정말 내가 많이 쓰고 거기에 좀 힘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트인 냉장고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싱크대 상판을 세라믹 타일로 바꾼다거나 싱크볼이나 수전을 조금 더 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빌트인 냉장고도 마감은 상당히 예쁘긴 한데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할 때 가져가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미적인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뭐 삼성 같은 곳에서 나오는 키친핏 냉장고를 사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 말고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아트월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이 아트월이 가장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연식이 지나도 이게 되게 올드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걸 엄청 뜯어버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행 탈 만한 옵션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옵션 가격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쳐놓고 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이 건설사에서 옵션 가격을 결코 싸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일인데 건설사에서도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아파트는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인데 옵션은 엄청 비싸게 돼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때 꼭 선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때 말고 실제로 내가 입주를 하면서 또 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 여러 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실의 줄눈, 베란다의 탄성 코트, 그리고 간접 조명 이 세 개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신데 줄눈이나 뭐 탄성 코트는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집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간접 조명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심미적인 것, 이런 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수는 아니죠. 관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줄눈이나 탄성 코트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 없고요. 조명의 경우에는 간접등이나 다운라이트 시공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건설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명을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집은 완전 새 집인데 조명 구성은 뭔가 되게 올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뭔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명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게 같은 집이라도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